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구편 상권 미월무토 410페이지 미월무토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미월은 여름의 마지막 계절로 병화와 무토의 쇠지이지만 잠복된 화기가 사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병화의 복사열기가 정화로 작용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무토는 화염조토에 해당하므로 윤토가 되지 않는 한 생금불가이며 수기는 극절되고 목기는 고사목으로 말라 죽는다. 그러므로 화토가다하다면 빈천한 승려명과 같으니 어떠한 경우라도 일간인 무토와 미토 외에 술토, 또 다른 무토는 없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축미충 하는 축토도 없어야 된다. 굳이 꼭 한 글자 있어야 한다면 지인토는 있어도 무방하기는 무방하다 그래요. 특히 화항절에 조토로 구성이 되고 지지, 신금과 유금이 없으면 빈천하게 된다. 미월은 온도를 조절하는 계수와 해수와 자수 중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반드시 또한 이때 필요한 것이 간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목기가 뿌리를 내리고 활기를 찾으며 금기가 살아서 생수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계수나 임수, 이 글자가 한 글자가 있고 해수나 자수가 반드시 한 글자가 있어야만이 무토 당주의 두뇌가 되는 간목이 죽지 않고 살게 된다. 그러므로 화토가다에 유력한 계수가 없으면 도로무공 인생일 뿐이다. 계수가 없는 간목과 경금은 쓸모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지금수가 한 글자씩 있고 계수가 유력하며 태양이 화창해야 경금, 계수, 간목의 쓸모가 드러나고 부귀하게 된다. 그러나 금수가 무력하거나 조토과다하고 태산의 물 흐름이 없으면 만물이 살아갈 수 없게 되니 직업, 재물, 학문 등이 하천하게 되므로 계곡의 맑은 물이 흘러야 평안한 인생이 된다. 미월의 자아는 5개의 음천간 중에 을목은 깊은 산 중 이름 모를 꽃일 뿐이니 아무리 화려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며 해당 육치는 무시당하는 삶이 된다. 정미월의 정화는 열기작용을 하므로 경금, 임수, 간목을 만나지 않고는 쓰임이 없으니 게으른 모친이 되기 쉽다. 기미월이라면 겁탈격을 형성하므로 금여성과 천을귀인의 작용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경금, 계수, 간목을 만난다면 천우신조의 행운이 있게 된다. 신미월은 어빈살의 조모와 같아서 어떠한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여자의 경우는 남편과 자식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개미월은 처의 부지런함이 눈물겹도록 고마우며 남편을 성공시키고자 애쓰지만 힘겹기만 하다. 처성이 단명하거나 불구자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금수가 유력하다면 길하다. 무인일주라면 수기에 따라서 폐제시키는 배성과 자식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무진일주라면 여전히 귀신으로 호인이라는 칭호를 들으며 부귀를 겸하는 복록을 타고나게 된다. 무호일주라면 결혼하기도 힘들며 제복이 불미하고 깊은 산속 승려와 같다. 무신일주라면 고란쌀이지만 암농문창으로 처자의 덕이 있을 것을 상징한다. 미월의 무술일주로 태어난다면 인임폐사의 위험이 높다. 배송으로 인해서 폐제당하는 일이 있으며
당주가 음란하거나 처성의 음란함이 과다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무자일주라면 생명수이므로 처덕이 있고 길하지만 원진살이므로 모친이 처를 미워하는 상이니 시집살이가 고달픈 처성을 만나게 된다. 미월의 무토가 임수를 만난다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소득이 적으니 계수를 만나야 하지만 무토와 근접하여 합이 되면 다만 망화가 되기 쉽다. 그러나 계수가 희신이면서 부부간에 합이 되니 길하다. 무력한 계수라면 단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생 본처를 위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만약 화방국을 이루거나 톡이 과다하거나 두 개의 병화가 있으면서 금수기가 없거나 무력하다면 화산에 재가 날리는 사토와 같아서 처량한 인생에 한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유력한 계수가 있는 사람은 귀하고 이임수가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여기에서 유력한 계수와 이임수가 있는 그 부류를 설명을 했는데 유력한 계수가 있는 사람은 귀하게 되고 귀라는 것은 명예를 갖다 얻게 되고 이임수가 있는 사람은 단지 부자일 뿐이다. 자, 명식을 보시자고요. 무술년 김이월 무술일주가 병진씨를 만났다. 미월에 간여지동 기미로 왔고 연주 무술연으로 왔고 일지 무술이다. 그리고 또 병진씨를 만나서 진술충으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다. 이 부분이 이 무토가 완전 화염조토가 되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은 좋아서 종안격이라 그러는데 이 금운 외에는 발복기운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 수기는 지금 현재 없어도 나타나기만 하면 군겁쟁제를 당하기 때문에 눈물과 한이 많은 사주이다. 이러한 사주는 중사주다. 절간에 들어앉아서 수도해야 하는 중사주다 그래요. 무토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닌 태산이므로 가색객이 될 수 없다. 가색이란 농사 짓는 토지인 전원 옥답인 기토를 말한다. 그러므로 종황객이 되기는 하지만 미월에는 반드시 경금과 지지 신금이나 유금 한 글자와 진축 습토가 있어야 올바른 격에 해당이 되어 수운이 온다 해도 군겁쟁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주는 외롭고 고독한 승려명과 같아서 한이 쌓인다. 비록 중이 된다고 해도 사주격이 좋은 사람은 절에서 대접받으며 평안한 일생을 중로를 사면서 살지만 여기 역시도 사주격이 안 좋으면 완전히 구박 덩어리가 되어서 천박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무술일주가 너무너무 건조하고 뜨겁고 화산지대의 불모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찾는 것은 오로지 시원하게 하는 수기, 재물집착이 그래서 중노릇도 못한다 그래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재물집착이 강하고 여자 집착이 강하고 그래가지고 이 절간에 불공두지로 오는 여자들을 남원하는 여자들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노릇도 못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승려가 되더라도 절밥을 먹고 살더라도 귀격에 스님이 있는가 하면 하격으로 빌어먹는 스님도 있다. 이것은 모두 사직격의 고저에 따라서 운명의 귀청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주의 경우 금기가 없으며 시주공망의 입태월 경술이 기신이 되어 토기의 형충사명을 가중시키고 화염조토 사막을 만들기에 구제할 수 없는 합격으로 형성되었다. 말이 좋아 승려명일 뿐 화산재에 날리는 산에는 산짐승과 새도 도망가는 격이며 인정이 끊어진 화산에 절간을 지어봐야 불자들이 오지 않으니 굶어 죽는 영상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대운이 금수운으로 흐른다고 해도 원국에 경금이 없으므로 큰 발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주는 병화가 식상운을 파극하므로 식상운을 만난다 해도 발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혹자는 종합격으로 병화가 용신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자연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월의 중앙격은 극왕의 생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맹사주에서만 극왕의 생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주는 용신이 없는 사주이다. 무관살일 때는 식상이 용신이면 자식이 되지만 그러므로 술중신금이 자식이 되는데 투출되어 나오면 병화가 합거하므로 무자식 팔자이다. 주흥사주에 어찌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농사짓는 땅이 아니니 부귀를 이루지도 못한다. 시기 진중 계수가 처성이 되지만 진술중에 부서지고 겁탈을 당한다. 그러나 이때 장애자나 자식이 있는 결혼 실패한 여자를 만난다면 무사한 경우가 많다. 당주는 경신, 신유대운은 평안한 시간을 보냈으나 이임술대운의 부모의 모든 유산을 당진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다가 38세 개해대운 을해년 신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이것이 군급증제다 그래요. 그래서 개해대운 을해년 요 개해가 나타났고 또한 여기 을해대운이 나타났는데 군급쟁제, 군급쟁관이 갖다 일어나서 신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만약 추걸이었다면 부귀하고 자식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보아 조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종합격에서는 어느 정도라도 재우는 군급쟁제가 발생하고 관우는 세신왕충으로 비운이 된다. 그래서 그 옛날 고전이나 잘못된 사주 명식을 통변하는 그러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 그래요. 필자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을유년 개미월 무신일주가 신유시를 만났다. 너무너무 답답한 사주다. 미월이 사렴에 좋다고는 하지만 시상 상관격으로 유금이 둘에 내 일지에서 기신에 가담을 하게 되니 한많은 삶이다. 개수는 금다 수탁으로 죽어버렸다. 이미 미월에 개미 올라서 화개살에 앉은 개수가 완전 절지에 들어가서 미토 절간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요 개수가 죽어서 월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버지이다.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절간에다가 유패를 모셔놓은 것과 같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의 자식인 을목, 그리고 또한 조상이죠. 이 을목 자식과 조상이 시상상관을 만나서 완전히 난도질을 당했고 을유로 와서 이미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상이 매우 하천하다. 조상도 하천하고 그리고 흉사단명한 조상이고 아버지도 흉사단명하고 이 사람이 만나는 처 또한 흉사단명할 처다. 지금 현재 식상이 너무너무 강해서 관살 자체를 놔두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탁한 사주다 그래요. 이러한 사주가. 이러한 사람들은 특히 손조심, 입조심, 발조심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 한 대 잘못 딱 때리면 사람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감옥 가는 사주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 잘못 딱 때리면 말 실수를 잘하고 잘못 한 대 딱 때리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된다. 무토가 원령을 득했다고 하지만 미월의 마지막 날이므로 화기는 더욱 허약해지는 태양한 시상상관격으로 재금난조하는 병화와 간목이 없으니 파격이다.
이처럼 을목이 파극당하면 너무나 예민하여 뇌졸중이나 폐병이 되고 치질과 대장암, 담석증, 혈액 관련 질병으로 걸어다니는 병원 체질이 되기 쉬워서 신병신핵하고, 이러한 사람은 정력이 좋은 것이 아닌 완전한 발기부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잠을 못 자고 신경이 예민해 갖고 거의 뜬 눈으로 샌다. 아마 이러한 사람은 잠을 자고 있어도 눈을 반쯤 뜨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이렇게 타고 태어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또 무신고란살 일주로 이렇게 오게 되니 더 이것이 흉한 것이다. 일지가 귀신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을목이 파극을 나면 너무나 예민하여 뇌졸중, 폐병, 치질, 대장암, 담석증, 혈액 관련 질병으로 걸어다니는 병원 체질이 되어 신병신에 가게 된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직업 변동이 되며 주제 파악 못하고 만나는 남자마다 고난 풍파 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에서는 직장 생활을 못한다 그래요. 많든 적든 잘났든 못났든 남의 돈까지 빌려서 사업을 하려는, 자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직장 생활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요. 이것이 식신퇴과하다는 것은 조부모 때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미중정화는 조부이고 연지 유중신금은 조모가 무자식으로 신중경금 척을 들여 신중임수 부친을 낳았다. 당주는 부친의 유전자로 태어났고 한마는 조모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남자 사주의 시주가 간여지동 상관으로 오면 특히 더 흉하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시주 자기 자식이 앉을 자리는 이 목인데 이 관성으로 안 가고 자기가 앉은 자리를 완전히 파극시키는 자리로 오기 때문에 자식 낳고 패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자식이 될 가능성도 매우 많다. 자식을 낳아도 흉액사를 당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명사주가 시주가 간여지동 상관으로 오게 되면 무자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 처성인연으로 딸을 낳을 수는 있지만 불구자 자식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는 가슴에 무덤 쓰는 반명수의 자식을 상징한다. 그래도 차라리 무자식이 되는 것이 낫지 요 불구자식을 낳게 되면 더 흉하죠. 일평생 가슴에 무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개수천은 금다수탁으로 질식당하고 있으며 을목을 생하고자 하지만 묘고자 하여 을목을 생할 수 없으며, 처성 또한 이별사별할 팔자로 처성의 흉사단명이 나타난다. 만약 부부 이별을 안 한다면 처성이 자궁암, 유방암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제중생, 활인공덕을 해야 할 사주이다. 식상은 처의 모친을 상징하므로 처는 편모스라의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상징하며, 을목은 처성의 조모가 되는데 그 조모가 비명행사한 집안이다. 미중정화 모친은 금다 화식이므로 당주가 태어나고 시름시름 아파서 신병신핵하고 일평생 돈돈하며 살게 되니 당주는 부모덕이 불미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식상대왕은 적게 배우고 잘난 척이 지나치며 말이 험하고 같은 말이라도 신경질을 부리며 발기부전과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행하기 어려워 밤이 무서운 사람이 되니 매사 나약하고 신경질이 많다. 당주는 사대운까지는 무사하였고 건강하였지만 경진대운부터는 극히 극무력해지는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게 되었으나 경진대운에 타인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폐지하고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기부전이 되었다. 과연 다른 여자에게서도 발기부전이 똑같은 증상이 그런가 하고 바람도 피워보았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도 도저히 소용이 없더라는 것으로, 물론 뭐 약이 요즘에는 좋아서 상관은 없겠지만 어찌됐건 기토대운에 이르니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는 처가 먼저 이별을 선언하여 41세 을축년 이별도장을 찍었다. 묘대운이 들어오면
48세, 49세 임신 계유년 왕신 대노 현상에 의해서 구속 수감되지 않으면 종명할 가능성이 많은데 계유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 사신이 동하여 을목 신경선을 난도질함으로 뇌졸중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과 태양의 진법 무민이면 천망회로 하늘 운기의 그물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유년 뇌졸중, 왜 이것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계수와 유금이 들어와서 이 무토가 계수 돈을 번다고 아주 정신이 수기로 몽창하고 유금이 셋이 모여서 유가 자행을 하기 때문에 신금은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요. 이때는 몇 배로 늘어나 버린다. 이렇게 자행이 되면 그냥 유금 한 글자 들어오는 거하고 이렇게 자행해서 들어오는 거하고 또 틀리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신금이 을목 신경선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